이렇게 다 같이 보면서 인사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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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간 네이버스 봄방학을 맞아가지고 오늘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이버스 AI를 입다입니다. 입다. 첫 번째 순서는 네이버스 현재의 모습이라고 해서 마케팅 김상인 그리고 강미정님 두 명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나올 네이버스와 AI의 결합, AI 기술이 어떻게 네이버스 속으로 쏙 들어갈 건지 내용에 대해서 개발팀에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하승우님 발표 예정이시고요. 세 번째로는 네이버스와 AI 관련해서 꼭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내용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웨비나 내용을 전체 다 복습하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퀴즈에는 푸짐한 선물도 걸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본 웨비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들은 저희 Q&A 대화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이버스 팀에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저 네이버스 팀의 답변 범위가 벗어난 내용은 즉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혹시 답변을 놓친 내용이나 기술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Q&A 모음집에 담아가지고 다시 보기 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네이버스 기능 관련돼서 개선 요청 사항들은 저희가 중요도, 요청 빈도, 범용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기능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이나 일정은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네이버웍스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스 AI 현재의 모습 마케팅 강미정님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미정님 발표 시작해주세요. 네, 네이버웍스의 가장 친한 AI 친구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네이버의 대표 AI 서비스인 파파고와 클로바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이름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럼 저는 파파고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파고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AI 통번역 서비스입니다. 이게 언어 장벽 없이 누구나 함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의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공신경망 번역 엔진을 적용해서 이렇게 단어를 쪼개서 번역하지 않고 문장 전체를 번역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문장 맥락에 가장 맞는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제공한다라고 해요. 또한 네이버에서 자체 개발한 AI 통번역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바로 네이버웍스가 파파고를 만나서 바로 외국인 동료와 언어 장벽 없이 업무하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이시죠? 한국인이 외국인과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고 업무할 수 있는 세상인데요. 자, 그러면 네이버웍스가 파파고를 만나서 만든 이 세상, 그러니까 외국인 동료와 언어 장벽 없이 업무하는 세상이란 바로 어떤 것일까요? 자, 외국어를 잘하는 동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나도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뭐 언어 학원, 뭐 영어 학원이라든지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굳이 외국어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막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할 때는 조금 답답하고 이렇게 맥락이 끊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이버웍스를 사용하게 되면 업무 대화가 막힘없이 술술 이어집니다. 물론 메신저 대화에서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각자의 다른 언어로도 네이버웍스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가정하실 수 있는데요. 파파고가 적용된 네이버웍스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파고의 기술은 네이버웍스의 메시지, 메일, 게시판, 캘린더, 설문, 할 일 총 6개의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전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일본어, 중국어, 또 베트남어까지 포함해서 총 10개의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파고의 기술이 네이버웍스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실시간으로 막 키보드를 치면서 빠르게 대화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워요.
저도 뭐 영어를 수십년째 하고 있지만 네, 메일보다는 이렇게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어렵긴 한데요. 네이버스 메시지의 번역 그리고 통역을 이용하면 통역 기능을 이용하면 외국인 동료와도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외국인 동료의 메시지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뭐 번역을 딱 클릭해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싶다. 뭐 내가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통역 버튼을 키면 됩니다. 통역 기능 사용이라고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의 언어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내가 설정한 언어가 통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언어를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국어로 치고 상대방은 뭐 일본어로 쳐도 다 막힘없이 대화가 가능한 거죠. 메시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또 메일이겠죠. 또 해외 법인이나 외국인 동료가 보낸 메일도 내가 네이버 파파고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메일 제목부터 본문 내용까지 나의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제 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메일에서 이제 외국 이렇게 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그 PC 화면 창에 또 팝하고 창을 열어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번역기 창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한국말 치고 또 여기 복붙해가지고 또 붙여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일 작성할 때 사전을 찾을 필요도 또 다른 번역기를 찾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스 번역 그 메일 본문 안에서는 번역이라고 하는 기능만 이용하면 원하는 언어로 즉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인 동료가 뭐 중국어로 작성된 메일을 중국인 동료에게 중국어로 작성된 메일을 보내고 싶다라고 할 경우는 네이버스 메일 창에서 한국어로 먼저 메일 내용을 작성하고 번역 아이콘만 클릭하면 번역 버튼만 클릭하면 중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메일 본문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원문과 함께 중국어로 번역된 메일까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죠. 게시판에도 이제 네이버 팝하고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동료 또는 뭐 해외 지사, 뭐 해외 법인 와도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사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게시판 게시글의 제목, 본문 내용, 심지어 댓글까지 번역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외국인 동료랑 저희 뭐 미팅을 하게 된다. 뭐 나에게 미팅 초대가 왔다 했을 때도 번역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정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언어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언어로 일정을 공유해도 외국인 동료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이 외국어로 일정이 왔을 때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만 눌러주면 이렇게 번역이라고 나오거든요. 번역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또 설문에도 번역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동료에게도 이 의견을 요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에도 팝하고 AI 통번역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해서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번역 버튼을 따로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특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설정한 모바일 기기의 언어로 자동 감지해가지고 번역이 되게 됩니다. 박성준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번역 시 몇 %나 문장이 자연스러운가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저는 제가 체감하기에 한 98%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최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본에도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일본 담당자분들과 이렇게 네이버스로 뭐 메시지도 나누고 메일도 나누고 하는데요. 저도 체감하기에는 네, 뭐 그렇게 막 어렵다, 불편하다, 이상하다라는 것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내용 다 발표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네이버스 팝하고 기술이 접목된 네이버스,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로 외국인 동료와 함께 근무하는 기업, 그리고 해외 법인 또 해외 지사가 있는 기업, 또 셋째 외국인 또는 뭐 외국에 위치한 협력 파트너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 중 어느 한 곳에라도 해당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 동료를 뭐 채용하거나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이버웍스의 통번역 기능을 꼭 사용해 보시기를 저희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상인이 그럼 또 다른 네이버웍스의 AI 친구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미정님 소개해 주신 이런 기업에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네이버웍스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분들께도 당연히 추천을 드리지만 네이버웍스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번역이나 통역 기능을 사용해 보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맥파이브루인 컴퍼니 인터뷰를 갔을 때 거기는 이제 사장님이 외국인이시거든요. 대표님이 외국인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많이 쓰고 게시판이나 메신저에서도 통번역 기능을 많이 쓰시는데 요거를 아직 활용해 보시지 않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께서도 꼭 써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효용성 있는 기능이구나라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에서 준비한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클로바인데요. 네이버 웍스, 팝하고 조합뿐만 아니라 클로바의 조합도 꽤나 볼만합니다. 어떤 게 볼만하냐면요.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와 함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진다고 돼 있죠. 일상이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명함 OCR인데요. OCR은 기술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요즘 RPA라고 해서 업무 로보틱스 자동화를 많이 도입하시죠.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서류 입력하는 부분들 이런 업무들을 많이 자동화를 하고 그 텍스트 그러니까 종이에 있는 텍스트 자료를 광학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 문자로 바꿔서 저장해 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여러분들 리멤버 많이 사용해 보셨죠? 리멤버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다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기능인데요. 텍스트를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명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명함을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연락처가 정보에 쏙 들어온다는 건데 실제로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제 화면이고요. 네이버웍스 모바일로 켠 다음에 안드로이드, iOS 상관없습니다. 켜신 다음에 일반 연락처 추가를 누르고 위에 명함 스캔하기를 누르시면 자동 촬영할 건지 수동 촬영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그리고 저는 수동 촬영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게 자동 촬영을 하면은 그 레이어 안에 딱 들어맞았을 때 촬영이 자동으로 되는 건데 이게 간혹 뭐 조금 느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동 촬영하는 거를 저는 많이 쓰고 있고요. 수동 촬영을 해서 딱 찍으면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자동으로 싹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조금씩 자기가 이제 매뉴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명함에 적힌 텍스트는 99% 이상은 정확하게 읽어서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네이버웍스 연락처에 저장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요 명함 스캔하기 버튼을 못 보셨거나 혹은 이 기능이 있는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셨던 경우도 분명히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 기능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수동 입력하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리멤버를 사용해서 내 폰에 연락처를 저장하실 때뿐만 아니라 네이버웍스에 연락처를 저장하실 때도 요 명함 스캔하기 기능 잘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AR 기능이 들어오긴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개발팀에서 하승우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요 내용은 봇은 흔히 여러분들 챗봇이라고 이해하시는 그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챗봇은 정말 AI가 그 로직을 이해해가지고 뭐 딥러닝을 하고 그 배운 내용을 또 답변에 써먹고 이런 식의 정말 AI가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챗봇이라면 네이버웍스 봇은 네이버웍스 챗봇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웍스 봇은 API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내에서 쓰고 싶은 내용들을 시나리오로 쭉 입력을 해놓고 그 내용이 자동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내용까지 해석이 들어가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이버웍스에 봇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테지만 도대체 그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개발자가 있지 않는 한은 알아보시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비개발자 입장이지만 비개발자 마케터 입장에서 좀 쉽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봇은 이렇게 모든 네이버웍스 사용자시면 대화 초대하기에서 이렇게 VIP나 그룹 외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멤버 선택에서 마치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봇을 누르시면 워크노티, 워크토크, 헬프봇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봇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봇뿐만 아니라 다른 봇도 최대 300개까지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봇은 제가 뒤에 화면을 켜고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죠. 보수로 간편하게 일하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거는 워크플레이스라는 다른 제품을 결합 제품을 같이 사용하시는 모습인데요. 같이 사용하시면서 네이버스에서 출퇴근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출퇴근 시간이 근태가 기록되고 전자결제를 하고 비용 결제도 바로 승인을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건데요. 앞서 보셨던 워크노티, 워크토크 중에 이 워크토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워크플레이스를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요 봇을 활성화해서 초대를 할 수는 있지만 100%그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봇을 어디서 보느냐를 설명드리면 네이버스에 개발자 도구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이버스 디벨로퍼스라는 도구인데요. developers.worksmobile.com으로 들어오시면 네이버스 봇부터 네이버스 API 연동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스 개발자 도구를 혹은 네이버스 봇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하는지 자세히 소개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2021년에 저희가 스마트워크 토크쇼라는 걸 했었어요. 그때 디벨로퍼스로 우리 회사 네이버스를 공인해제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발표 자료를 드렸으니까 여기 하이퍼링크가 다 걸려 있어요. 요거 보시면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화면을 바꿔서 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네이버스 디벨로퍼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스 메인 홈페이지죠. 여기서 자, 메인 화면이고 기능 봇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솔루션과 연계 가능한 봇이라고 해서 소개가 나오고 메시지 템플릿이 어떤 게 있는지를 쭉 보실 수 있죠. 여기서 디벨로퍼스 사이트를 들어가시려면요. 이 디벨로퍼스 바로가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이 사이트 맵에 있는 디벨로퍼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콘솔 시작하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피처랑 닥스가 있는데 여기 피처에서 봇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봇을 알림 발송, 챗봇 등 다양하게 활용하여 효율적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눌러보면 자, 프리부터 라이트, 베이직, 프리미엄, 즉 무료부터 유료 버전까지 다 써보실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메시지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볼게요. 이 내용은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둘러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수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사용자와 상호작용이나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 전송, 그 다음에 메뉴 기능, 그리고 액션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은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형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를 보시려면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 유형을 참고한다. 하이퍼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요. 텍스트나 스티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자 밑에 요것들은 이제 정말 개발적인 용어이죠.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바로 밑으로 이그젬플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요게 실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화면이에요. 텍스트로는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다는 화면이고요. 버튼 템플릿을 들어가 볼게요. 버튼 템플릿이라고 하면 밑에 이렇게 make a reservation 해서 yes or no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리퀘스트 이그젬플이고요. 그리고 뭐 캐러셀 같은 경우는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쭉 밀어보기, 쉽게 말해서 밀어보기죠. 밀어보기 형태로도 챗봇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 네이버웍스 도입 사례 공식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에듀윌에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에듀윌키라고 해서 이렇게 근태 관리 방법 알려줘라고 하면은 직접 그 개발자가 입력해 놓은 시나리오가 쭉 나오게 되는 이런 봇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사례도 있고요. 2021년에 그 동아일보에서 네이버웍스를 활용하기라고 해서 취재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쭉 밑에 내려보시면 명함 스캔 내용도 있죠. 아까 소개되었던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일상 속 업무 돕는 로봇 등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근태 관리 화면이라든지 리치 메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내용도 조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웍스와 워크플레이스를 같이 결합해서 활용하시는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드린 부분은 네이버웍스랑 AI의 현재 모습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개발 하승우님의 발표로 미래를 위한 구상 어떤 실험실 기능들이 개발되고 그리고 연구되고 있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님 받아주세요. 명함 OCR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명함에 있는 정보를 입력할 때 조금 더 쉽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던 걸 자동으로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중에서 OCR 기술을 활용하자 하였고 그중에서도 명암 OCR 기술을 적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명암 OCR 기술을 적용한다 했을 때 그 적용이라는 두 글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을 보시면은 명암 스캔하기를 눌렀을 때 카메라가 켜지고 그 카메라에 있는 화면에서 명암을 자동으로 인식한 뒤 그리고 인식된 명암을 통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의 경우에는 클로버 비전 기술을 이용했고 두 번째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의 경우에는 클로버 OCR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클로버 비전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 개발자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인님이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주로 자동 선택보다는 수동 촬영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능이 나오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명암을 촬영할 때 처음에 카메라를 켜게 되면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상태가 조금은 기울어진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찍거나 아니면 명암 인식 영역 내에 명암이 너무 작게 인식이 되는 경우 또는 명암의 배경색과 정확한 명암색과 그 명암이 있는 배경의 색이 너무 비슷한 경우 아니면은 명암을 인식하는 영역이 명암 안에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는 조금 촬영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명암이 너무 기울어져 있거나 명암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텍스트를 인식하는데 오인식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숫자 5를 6으로 인식한다든지 영어 A를 E로 인식한다든지 그런 오인식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명암이 기울어져 있거나 너무 작게 촬영되는 경우는 제한을 뒀고 아래의 두 케이스 명암색과 배경색이 비슷한 경우와 명암이 인식 영역을 벗어난 경우 이 경우에는 명암 자체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명암에 있는 가장자리를 보고 이게 명암인지 아닌지 명암의 형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배경색과 비슷할 경우에는 가장자리를 못 찾고 인식 영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인식 영역 내부에 가장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명암색과 대비되는 배경에서 명암을 사각형에 맞춰주세요라고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면서 조금 더 사용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명암이 인식되고 나서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도 이 네이버라는 글로벌 기업답게 영어와 일본어의 경우에는 인식이 매우 잘 됐습니다. 다만 이 기능을 개발할 당시에 한국어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한국어에 대한 인식률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어 데이터를 조금 더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다시 진행하고 학습된 데이터로 인식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사내 웍스에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한 뒤 이 정도면은 네이버 웍스에 나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 뒤에 네이버 웍스에 적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아주 동작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OCR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개발자, 네이버 웍스를 개발하는 모바일 개발자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이 AI 기능 어떤 게 적용되는지 어떤 기능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팅 앱 중에 이제 옆에 있는 K사의 채팅 앱이나 라인과 같은 걸 보면은 실험실 기능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웍스에서도 실험실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이 실험실 기능 못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네이버웍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다 보니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사내에서 저희끼리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 실험실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느냐? 주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기술 검토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개발된 기능으로서는 텍스트 OCR, AI 비서, 그리고 스티커 순서 설정이나 흔들기 기능 등과 같은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개발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텍스트 OCR과 AI 비서입니다. 그 앞서 명암 OCR에서도 보셨다시피 텍스트 OCR, 클로바의 OCR 기능을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 타입들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현재 웍스에는 명암 OCR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기능도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영수증을 인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메시지방에서 왼쪽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인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를 경우 카메라 화면으로 진입하게 되고 아래 OCR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OCR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일반 영수증, 신용카드 등등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을 선택하면은 일반적으로 있는 모든 글자를 인식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찍은 영수증의 경우에는 타입이 영수증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영수증에 맞는 OCR을 또 수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나 번호나 이런 것들, 항목들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위에 복사 버튼을 눌러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할 수가 있고 나가서 메시지방에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그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이게 사용자들에게 가장 좋은 사용성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습으로 네이버 웍스에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조금 더 개선, 발전해 나간 모습으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 비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한 번쯤 보셨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 AI 비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내 웍스의 경우에는 그 비서봇이 하나 있습니다. AI 비서봇이 하나 있는데 이 비서봇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건물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1784 건물인데 1784 건물에 내 차를 주차하면은 주차 위치를 알려주고 1층에서 사원증을 찍으면은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호출해주고 내 자리에 있으면은 로봇이 택배를 배달해주고 그리고 사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는 폰으로 그냥 주문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편리한 기능을 네이버 웍스 사용자들에게도 제공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되게 좀 외부 환경과 외부 장비에 대한 의존성이 심해서 이 상태로 제공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다른 형태로 제공을 하면 어떨까? 조금은 범용적인 서비스와 범용적인 기능들을 조금 더 편리한 형태로 제공을 해보자 해서 AI 비서를 개발하게 되었고 여기 보이는 할 일 생성, 노트 생성, 일정 생성, 설문 작성 현재 네이버 웍스에 다 있는 기능입니다. 다만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 그 방식에 조금 더 편리성을 제공해 주자라고 해서 능동적인 AI 비서를 개발하게 되었고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방에서든 특정 맥락에 해당하는 대화가 감지가 되면은 그 맥락에 해당하는 기능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까지 디자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받았고 디자인 작업 일정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클로바의 챗봇 빌더에서는 이 메시지에 대한 맥락을 분석해서 사용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일정 확인이 필요하니 할 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식으로 대화에서 할 일을 감지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할 일로 만들까요? 사용자는 그러면 할 일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할 일 생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정 화면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정 잡아 보겠습니다 라고 그 일정에 관련된 맥락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일정 생성을 제안하게 되고 설문 돌리겠습니다 등과 같이 설문에 해당하는
맥락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설문 생성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일반적인 비서분들이 하는 업무,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일정을 알려주듯이 저희도 아침에 앱을 켜게 되면은 오늘 마감인 할 일과 오늘 일정을 알려주는 투데이 브리핑 기능, 그리고 10시에 미팅이 있는데 깜빡하고 또 그 시간에 미팅을 잡았다. 그러면 중복된 일정이 있다고 알려주는 중복 일정 체크와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실험실 기능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현재 클로바 챗봇 빌더를 사용해서 위 기능을 구현했었는데 요즘 핫한 그 하이퍼 클로바 X 대화형 생성형 AI 모델이죠. 이거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 조금 더 개선된 형태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매우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히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더 개선된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이렇게 텍스트 OCR AI 비서뿐만 아니라 실험실 기능에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티커 순서 설정과 같이 현재 메시지방에서 스티커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건데 종류가 많은데 정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고자 스티커 순서 설정 기능도 실험실 기능으로 현재 들어가 있고 휴대폰을 흔들었을 때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흔들기 기능 등과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밌는 기능, 재밌는 기술들을 적용하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이 실험실 기능 또한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제 규진님에게 차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웍스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규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AI 쪽은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이제 자주 인입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하나의 그룹 계정을 생성하여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해당 질문은 주로 이제 네이버웍스 도입 시 또는 이제 그룹 메일 계정을 필요로 하시는 이제 고객분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요. 네, 질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답변으로는 네이버웍스는 동시 접속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이 이제 한 개 계정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 드라이브 PC 앱 탐색기의 경우에는 최대 3대 PC에서만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계정을 사용하시려는 이유가 만약에 그룹 메일 주소 사용을 원하시는 것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웍스의 메일링 리스트 기능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메일링 리스트 기능은 한마디로 그룹 멤버를 묶은 그룹의 대표 메일 주소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링 리스트 사용 방법은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네이버웍스 어드민 페이지에 접속하면 좌측에 이제 구성원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구성원 카테고리 밑에 그룹 메뉴에 들어가시면 그룹 추가 버튼이 이제 확인되실 텐데 그룹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그룹을 관리할 이제 마스터를 지정하고 그 그룹에 포함될 멤버들을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멤버들까지 추가가 완료가 되면 아래쪽에 이제 메일링 리스트 부분에 사용할 그룹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그룹 메일 주소로 사용하실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생성된 이제 그룹 메일 주소로 외부에서 메일을 발송했을 때 이제 해당 그룹에 속한 모든 멤버들이 메일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메일링 리스트 그 그룹 메일 주소로 메일 발송까지 권한을 주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웍스 어드민 페이지에 그 똑같이 그룹 메뉴에 들어가셔서 해당 그룹명을 클릭하시면은 수정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수정 버튼 클릭 이후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고급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이 메일 주소를 보내는 메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원을 지정합니다. 라는 이제 메뉴를 활성화하여 이제 발송 권한을 부여할 멤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메일링 리스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새로운 그룹 계정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제 메일 기능, 이제 그룹 메일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네이버웍스 사칭으로 의심되는 메일을 받았어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캡처 화면을 먼저 봐주시면 네이버웍스 사칭 예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메일 본문에 네이버웍스 로고를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보낸 사람 이름이 네이버웍스 혹은 웍스 모바일 등으로 표시가 되거나, 또는 보낸 사람의 그 메일 주소 도메인이 이제 저희 서비스명과 비슷하게 뭐 라인이나 뭐 웍스 모바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이 사칭 메일의 본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메일함 용량이 가득 찼다, 아니면은 뭐 계정이 보호 조치되었다는 등으로 수신이 되고 있습니다. 사칭 메일과 이제 저희 쪽에서 보내는 이제 메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이제 위쪽에 보시면, 이제 네이버웍스에서 발송하는 공식 메일 주소의 도메인은 이제 웍스모바일.com 또는 네이버.com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메일 제목 좌측에는 이제 W 모양의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팸 메일을 받으신 경우에는 받은 메일 상단의 스팸 신고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저희 쪽에 신고 접수가 돼서 이제 IP 정보 등을 취합한 이후에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만일 그 스팸 메일 내부 본문에 있는 뭐 버튼이나 링크를 클릭하셨거나, 아니면은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하셨거나 정보를 입력을 하셨다면 이게 계정 도용 시도가 될 수가 있어서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으로 이제 PC 사용하고 계신 PC도 점검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외부 메일 가져오기 등록이 안 돼요라는 질문인데요. 2월에 이제 보안 업데이트 이후로 외부의 비밀번호 사용이 이제 필수로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의가 자주 인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캡처 화면을 보시면은 좌측 이제 검은색 화면이 이제 아웃룩에 네이버웍스 계정을 등록할 때 보이는 화면이고, 우측에 있는 화면이 네이버웍스 외부 메일 등록하기 기능에서 이제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이제 두 개 다 암호와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웍스의 계정을 입력할 때는 그 가져오려는 네이버웍스 계정의 비밀번호가 아닌 이제 외부의 비밀번호를 따로 생성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외부의 비밀번호랑 이제 캘데브 또는 SMTP 등 외부 앱에 이제 네이버웍스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외부 앱 전용 비밀번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부 앱 비밀번호는 이제 네이버웍스 웹페이지 우측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안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보안 메뉴에 들어가셔서 외부의 비밀번호 사용을 눌러주시면 외부의 비밀번호 생성하기 버튼이 보이시고, 그 버튼을 눌러서 생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이제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캘데브나 SMTP 연동을 통해서 이제 뭐 아웃룩 등의 외부 앱으로 네이버웍스의 메일 및 캘린더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외부의 비밀번호를 생성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네이버웍스 관리자 계정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자 계정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네이버웍스 어드민 페이지를 지금 캡처 화면을 올려놨는데, 기본적으로 네이버웍스 최고 관리자 계정으로 이 어드민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최고 관리자 계정은 이제 한 개의 계정만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고 관리자 계정으로 뭐 다른 구성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서 이 보이시는 어드민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어느 기능들을 뭐 네이버웍스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는지는 그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자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좌측이 이제 상품 신청, 뭐 해지, 아니면 또는 뭐 유료 전환을 할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마이 페이지 화면인데요. 뭐 이용 중인 서비스 현황이나 뭐 결제 수단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마찬가지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 웍스 관리자 계정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계정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네이버 웍스 관리자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가지고 있는 권한들은 이제 조직 및 구성원 관리, 예를 들어서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구성원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 관리 부분은 각 서비스 뭐 메일이나 드라이브, 캘린더 등의 이제 세부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리 부분은 관리자 권한으로 구성원들의 뭐 메일 수발신 또는 뭐 메시지 수발신 내용을 감사 또는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은 관리자 권한을 위임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네이버웍스 관리자 계정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계정이 이제 네이버웍스 관리자 계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계정인데요. 기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서비스 뭐 가입 해지 또는 이용요금 조회, 결제, 그리고 결제 수단 변경, 그리고 상품 유료 전환, 마지막으로 뭐 사업자 정보 변경 등의 이제 과업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진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웍스 관리자 계정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계정은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디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이디가 같더라도 이제 두 계정의 비밀번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시면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아이디나 아니면은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비밀번호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 이후에 로그인해서 확인해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모바일 앱 로그인 시 보안키를 사용하라고 나옵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그 부분도 최근에 정말 많이 인입되고 있는 문이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캡처화면 세 가지가 보이실 텐데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서 이제 네이버웍스 모바일 앱 로그인 시에 보이는 화면으로 이제 전체에게 보이는 건 아니고 일부 기기에서 사용하실 때만 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생체 인증을 진행합니다. 또는 뭐 보안키를 사용하여 이제 로그인하도록 보여지는 화면인데 이제 해당 현상은 파이도 클라이언트에 등록된 생체 인증 정보를 찾지 못해서 이제 구글 보안키 설정으로 넘어가는 현상입니다. 이제 파이도가 무엇이냐면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없이 이제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제 개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기술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해당 현상은 네이버웍스의 이슈가 아니고 사용 중인 모바일 기기에서 생체 인식을 통한 로그인이 이제 불가하여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저희 네이버웍스 팀에서 조치가 어렵고 이제 구글 고객센터 쪽에 문의하도록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급하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뭐 또 언제 구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고 있냐, 빨리 로그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우선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관리자 계정으로 어드민 페이지에 가시면 보안 카테고리에 이제 계정 보안 메뉴 들어가시면 휴대폰 잠금 해제로 로그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오프해서 사용해 주시면 우선 로그인은 정상적으로 가능한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전 질문 답변인데요. 사전 질문을 여러 가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 문의만 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자료를 제공해드림으로써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챗 GPT 같은 생성 AI 기능이 네이버웍스에도 추가될 예정이 있나요? 그리고 네이버웍스 AI에는 하이퍼클로바 AI 언어 모델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번역 외에 다른 AI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비슷한 성격의 문의라서 좀 묶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그 네이버 클로바의 하이퍼클로바 X 적용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용의 형태는 아직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검토 중인 항목 하나로 AI 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 OCR 기능 이외에도 메시지와 메일에서 쓸 수 있는 요약 기능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간단한 단순 반복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봇 개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네이버웍스에서 제공하는 봇 API를 이용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 전송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적용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봇 개발 방법은 이제 지원해드리기 힘든 점 먼저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저희가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이제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이제 드라이브 공용 공간 용량만 별도 추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드라이브 공용 용량 추가는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질문 주신 분께서 네이버스 베이직 상품을 이용하고 계실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제 공용 용량을 추가로 더 부여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상품 업그레이드는 이제 일부 구성원에게만 적용은 불가능하고 이제 네이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만 가능한 점, 네, 이제 업그레이드 시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에도 지금 실시간 질문으로 채팅창에 또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스 기본 사용을 보았는데 기업 전체가 아닌 부서에서만 사용 시 금액에 대한 비용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 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1인 사용자 1인 기준으로 저희가 비용을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가 사용을 하시든 아니면 부서에서 아니면 팀에서 구성원분들이 사용하시든 상관없이 1인 기준으로 과금이 책정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실시간으로 들어온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본 건데요. 그 Q&A에서 물어보신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번역 내용 소개할 때 이 한글을 주 언어로 설정한 상태에서 메일창에서 영문 메일 보낼 때 그 대용량 파일 첨부하면 메일상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운받을 수 있다 이런 표기가 한글로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번역이랑은 무관한 영역이고요. 요거는 PC랑 모바일에서 이용을 하실 때 각각의 기기 설정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기에서 영어를 사용하시면은 영어로 이렇게 파일 with download limit is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은 지금 PC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모바일 화면입니다. 똑같이 보이시죠? 이렇게 영어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보낸 거는 이제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도 영어를 설정해놨다면 그렇게 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번역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요 네이버웍스 언어 설정이랑 관련 있는 부분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이윤성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이에요. Q&A 내용이 있었고요.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지금 Q&A 실시간 답변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요. 바로 기다리셨을 퀴즈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인턴 정선아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라이브 퀴즈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팝하고 번역이 적용되지 않은 네이버웍스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분이 빠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답을 알려주세요. 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주소록 기능이었습니다. 김정우님, 이재현님, 김정훈님, 이재현님, 이재현님, ONS님. 네, 축하드립니다. 개인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호스트 및 토론자에게 보내기로 해서 전화번호를 11자리를 적어서 좀 써주세요. 정답자분들께서는.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이재현님, ONS님. 1번 문제 정답. 네,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웍스 실험실에서 연구 개발 중에 아닌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답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답 바로 말씀드리면 정답은 2번 실시간 통역 기능이었습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은 있는 기능이죠. 네. 연구 개발 중인 기능이 아닙니다. 네, 이미 존재하는 기능이었고요. 그 정답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네. 안단희님, 안단희님, 박성빈님, 박성빈님, 그리고 김순미님. 정리하고 갈게요.
네. 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네, 3번 문제 이미 노출돼서 많은 분들이 답변을 입력을 해주셨는데요. 3번 파파고 번역에 지원되는 언어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포르투갈어가 있었죠. 포르투갈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답은 바로바로 리스본이었습니다. 정답자. 3번 문제 정답자 볼게요. 1번 이름이 일 쓰시는 분, 그리고 근수님, KEONSU님, 한승민님 세 분 되겠습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은 채팅창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AI 아바타와 함께 활동하는 K-pop 걸그룹의 빠르다, 이름은 빨라. 무엇일까요? 빨라. 저도 참 좋아하는 그룹인데요.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있죠? 아, 에스파파 탁재훈도 있고,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죠.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현재도 활동 중인 에스파였습니다. 네, 정답자는 동태환님, 유빈님, 홍수아님 세 분 되겠습니다. 네. 가장 빨리 답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기존에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네, 그럼 네. 이제 마지막 퀴즈인가요? 네, 마지막.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퀴즈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5번. 최근 네이버 PC 화면이 새로운 모습으로 업데이트 됐는데요. 업데이트 날짜는 언제일까요? 5월 땡땡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렵다. 네, 이번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정답 오. 나오고 있어요. 답변이 처음으로 좀 갈리고 있어요. 이거 진짜 찍기 영역이라 어렵죠. 정답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정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월 얼마 전이었죠? 5월 17일이었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추신 분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맞추신 분이 답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김창민님 가장 먼저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이종도님, 그다음 이지연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인 이상 기업 셋업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이버웍스를 아직 사용 중이 아니시거나 사용을 시작했는데 아직 조금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2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저희 파트너 전문팀과 함께 무료 셋업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셋업 지원의 범위는 네이버웍스에 가장 그 기업에 맞는 상품, 라이트, 베이직, 프리미엄 등등 상품이 있겠죠. 어떤 상품이 가장 맞는지 추천부터 시작해서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하고 이 도메인 소유권 확인은 이메일을 보낼 때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IT 경험이 없으시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도와드리고 구성원 추가, 그룹 만들기까지 무료 셋업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AI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재 네이버웍스에서 구현되고 있는 AI 기능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기능들 정확히 언제 추가될 거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린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어떤 컨셉으로 AI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놓치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 다시 보기 다 보내드리고 Q&A 내용도 보내드리니까요. 그 내용 참고 부탁드리고 주변에 혹은 기업 내에서나 같이 쓰시는 동료분들 네이버웍스 쓰시는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네이버웍스 아직 안 쓰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널리 이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 감사합니다. 해보니 잘 되어요. 편리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처음 참여하신 승우님이랑 규진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마칠까요? 네, 이렇게 개발자로서 사용자들에게 뭔가를 소개한다는 게 처음 있는 자리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준비도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서툴지라고 생각하셨진 않았을까 약간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설명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했다라고 하면서 좀 뿌듯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아, 네, 선생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이제 처음 월간 네이버스를 참여하게 됐는데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도 만약에 제가 참석하게 된다면 조금 더 도움 될 만한 자료 가져와서 좀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선아님 얘기 들어보고 갈게요. 인턴으로서 이런 많은 분들이 보시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월간 네이버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